자, 내일을 향해 쏴라입니다. 오늘 밤 미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 이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장이 안녕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힘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다 했는데도 말이죠. 일단 오늘 밤 미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 간밤에는 일단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도 챙겨주십시오. 네, 파월 의장이 시장을 조금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연착륙은 어려울 수 있다. 예, 하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좀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침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체가 되려면은 연속적으로 GDP 성장률이 실질 GDP가 이제 2회 이상 감소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조사국에서 이걸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사실 경제조사국에서는 단순한 숫자 이외에 또 노동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체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착륙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 이후에 조금 밀렸죠. 그 밀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인 하커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실업률 4% 넘어갈 것 같다. 이게 어쩌면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커 총재가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행보가 조금 투자자들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관련해가지고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00건 하락할 거라고 시장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주력으로 봤을 때 한 2,000건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누적 숫자가 이제 6,000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할지 아는 거고 지금 노동시장이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서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휘발유 재고도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현재는 $5 아래로 정말 살짝 떨어졌어요. $4 9993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는데 뉴욕 지역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은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은행들 분위기는 괜찮게 나올 거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배당을 더 해줄 수 있을 거다. 이제 지금 이렇게 낙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은행들에 적용이 됐어요. 지금 2021년도에도 실업률이 4%포인트 증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까지 지금 했었는데 이번에는 5.75%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 실업률이 지금 상황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은행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은행들 분위기는 괜찮다 정도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제로 또 나와봐야지 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또 나와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스트레스 테스트만 잘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 기업들의 연쇄 부도 이 우려가 한 절반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배당을 53% 인상한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루에 14%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페덱스가 여러 가지 많은 전기차도 지금 트럭을 한 150대 정도 GM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실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분기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5달러대로 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페덱스가 뭔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이제 팬데믹에 의한 어떤 수혜로서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대단히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5월 이후에 하락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그래도 좀 바꿔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 그 결과들 한번 잘 챙겨볼 거고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팁 주셔야죠. 유망한 중소형주에서 제2의 과거의 테슬라, 과거의 애플을 찾아라. 저희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우리 작가님께 매일매일 한 기업씩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페덱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GM에서 전기차를 150대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이제 업무에다 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AUR을 코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이런 회사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벤처기업들을.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 자율주행차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오로라가 지금 보면은 오로라 드라이버라는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 공급을 하고, 차량들,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요타라든가 페덱스라든가 볼보 아니면은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US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교통 수단들 그리고 배송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은 워낙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로라가 지금 보면은 페덱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런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 댈러스하고 휴스턴 그 사이만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제 올 초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포스워스에 건설되는 터미널하고 텍사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작업을 지금 수행할 거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600마일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9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이제 다리도 건너고 주도 경계도 넘어가야 되고 도심 지역도 통과를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로라가 페덱스랑 같이 6만 마일 정도를 이제 테스트를 마쳤어요. 이제 트럭에 대해서 6만 마일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2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도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계약을 한 거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또 새로운 또 시설도 건설을 하고 있으면서 2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2달러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9달러 이상 거의 10달러 가까이 목표가를 가지고 있고, 거래량도 400만 주에서 600만 주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그렇게 대단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1분기에 4,100만 불 이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현금이 한 5억 달러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게 또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 차트 보시면은 잘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 떨어져 있어요. 15달러 때부터 해서 쭉 떨어져 있는데 이제 기술력에 대한 인정 받았으니까 목표가는 1단계로 5달러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1달러 85센트 잡고 들어가시면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2달러 초반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5달러 올려다 보겠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 점검해봤네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장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스트레이트는 내일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하던 어떻게 되던 관계없이 여러분들께 힘 날 수 있는 그런 전략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진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